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바쌤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한전이죠. 한전 입사 지원서 중에서 교육사항하고 경력사항, 경험사항 어떻게 작성하는지 알아볼 겁니다. 유튜브에서 작성 전략 말씀드리고요. 고정 댓글 링크 따라가시면요. 작성 템플릿하고 예시 있으니까 보면서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작합니다. 자, 먼저 입사 서류 작성 핵심부터 말씀드릴게요. 자기소개서가 없죠. 최근 전력사들의 움직임이고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 그리고 여러 공기업들이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습니다. 단순히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아서 좋다. 이거 지원하기 좋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냐면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다는 건 철저히 구조화된 면접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차피 자기소개서 제출하면요. 면접위원들 안 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받아야 될 내용은 양식에 맞춰서 입사 서류 형태로 받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쓰시는 경력 경험 사항하고 이 교육 사항 자체가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평가할 수 있는 면접 질문, 면접 평가표가 마련이 돼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면접 시 평가에 용이하도록 이 경력 부분 하고요. 경력 경험 그리고 교육사항을 작성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독성 어쨌든 이게 면접 때 활용될 거기 때문에 뭐 직무 기술서 기반으로 해서 작성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가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100자 이내로 양식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양식을 갖춰서 적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경력 및 경험 사항부터 살펴보면은 최대 6개까지 입력이 가능하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선택이죠. 선택하고 소속 조직 역할, 활동 기간들 이제 입력하는 난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건 요 100자를 어떻게 채우는지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저 100자를 어떻게 채울지 고민하시기 이전에 어떤 경험, 경력을 쓸까를 고민하셔야 돼요. 이력서가 이렇게 있으면 쭉 이제 경험하고 경력이 나열이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서부터 볼 것 같아요? 면접위원들이? 당연히 위에서부터 봅니다. 그러니까 위쪽으로 갈수록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경험이나 경력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직무와 유관한 경력, 여기서 직무 유관 경력이라는 건 비슷한 업무를 한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비슷한 업무를 한 적이 있다, 중고 신입이다 하면은 무조건 직무 유관 경력부터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경력이 여러 개다 이러면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안 돼요. 시간 순서대로 적으면 안 되고 기간, 직급, 기간이 길고 직급이 높은, 직급 우선입니다. 직급이 높은 경력 위주로 해서 위에서부터 배치합니다. 그런데 나는 직무 유관한 경력은 없는데 그냥 경력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직무 능력을 발휘한 유관 경력입니다. 업무 내용이 비슷하진 않지만 내 직무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경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두 번째로 경력이 없다면은 적어줍니다. 그런데 나는 경력이 1도 없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직무 능력을 습득한 경험 그리고 직무 능력을 발휘한 경험을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직무 능력 하면은 지식, 기술, 그리고 태도로 나누는데 웬만하면은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게 1순위, 지식을 보여줄 수 있는 게 2순위, 태도를 보여줄 수 있는 게 3순위입니다. 자, 요걸 기억하시고 순서대로 배치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이미 소속기관 역할 활동 기간은 양식에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굳이 밑에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력을 쓰신다, 100자를 채워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비슷한 업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무 기술서를 쳐다보시고 수행 업무, 여러분들이 지원하시는 수행 업무와 비슷한 업무 내용을 했던 걸 그냥 쭈루룩 나열하시면 되고요. 발휘한 능력, 어떤 업무를 맡았는데 어떤 능력을 발휘해서 해결했다,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그런 식으로 작성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주로 적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경험이다, 이거는 이제 경력이 아니라 경험이다. 그래도 일단은 직무 기술서 기반이 되고 습득한 직무 능력이나 아니면은 발휘한 직무 능력 위주로 작성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경험인데 이건 경력은 아닙니다. 그런데 수행 업무와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경험인데. 그러면 이거는 수행 업무와 내가 했던 업무들, 비슷한 업무를 했던, 지원 직무와 비슷한 업무를 했던 내용 위주로 기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쭉 나열하시는 게 아니라 가독성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고서, 좀 보기 편한 보고서 형태의 구조화된 양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아요. 자, 어떻게 작성하는지 볼까요? 자, 요 위의 내용들은 이제 양식에 입력하는 거고, 요 밑에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경력이죠, 맞죠? 경력이고 유관 경력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쭉 나열하면 되겠죠. 그래서 대분류로 따지면은 구매하고 회계하고 총무를 했다. 경영 지원 업무를 하면서 그래서 이런 업무들을 했다. 자, 여기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다 직무 기술서를 참고해서 적은 겁니다. 그래서 대분류와 세부 업무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적으셔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력이 있는 상태면은 제일 위에다가 경력부터 적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도 경력이죠. 이건 유관 경력은 아닙니다. 스텝, 극장 스텝, 뭐 발권 이런 거,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근무 이제 말하는 거죠. 근데 뭐 극장은 이제 이렇게 경력으로 4대 보험 되고 경력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관하는 업무가 있다면은 이런 식으로 업무 위주로 적어주시면 되고, 만약에 유관 업무가 없다라고 하면은 발휘한 능력 위주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현금 출납일지나 뭐 결제 이런 거 정산 같은 거 했겠죠? 요렇게 적고 여기다가 땡땡 혹은 뭐 발휘한 능력 양식을 하나 더 만들어서 재무제표 작성 능력 뭐 작성이나 아니면은 뭐 세무 처리, 회계 처리 이런 거 적어 주시면 돼요. 발휘한 능력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경험이죠, 경험. 경험인데 한국 공인회계사회에서 뭐 서포터즈로 활동한 적이 있다. 이거는 정말 경험이죠, 경험. 자, 그런데 재무 회계와 관련하고 홍보와 관련해서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간단하게 적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만약에 글자 수가 남는다면 추가해서 어떤 능력과 어떤 능력을 발휘했다. 직무 기술서 참고하셔가지고 어떤 능력 발휘 이런 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돼요. 자, 예시는 똑같이 블로그에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교육사항입니다. 교육사항이 이제 뭐 직업교육이냐 학교교육이나 이런 거 하고 교육과정하고 교육시수가 나와 있고요. 우리가 적어야 될 건 요 백자죠, 백자. 교육사항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어떤 교육사항을 써야 될지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뭐 전공자 같은 경우에 당연히 전공과 관련된 직무와 관련된 전공 과목들을 쭉 적으시겠죠. 그런데 첫 번째 항목만큼은요, 자발적 교육이 있다면 적으시는 게 좋아요. 자발적 교육이라는 건 이 수동적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 학교 이제 교과 과정을 정규 교육 과정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정규 교육 과정이 아니라 내가 알아보고 스스로 찾아봐서 적극적으로 학습한 내용, 그런 교육 사항이 있다면 첫 번째로 하나만 적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면접에서도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자기 개발을 한 사례이기 때문에 높이 평가될 수 있겠죠. 그래서 1번은 자발적 직무 유관 교육이 있다라고 하면 뭐 직업 훈련이나 기타 교육 같은 게 있다면 이걸 1번으로 적으시고요. 그 다음 내용은 무조건 전공으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공으로 해서 직무기술서 참고하시면요. 직무기술서 참고하시면은 거기에 지식 부분 있죠. 그 지식과 관련된 학교 교육들을 학점이 이수 시간이 높은 순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쭉 적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내가 전공자가 아닐 경우에는 학교 교육도 없고 뭐 직업 훈련도 뭐 교육도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기타 교육을 쓰는 건데 직무와 관련된 교육도 아니고 맞죠? 하는 건데 전공자가 아니고 그런 교육이 없지 않은 이상은 기타 교육은 안 적으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전공과 관련된 그러니까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받은 것들을 첫 번째는 자발적 교육, 그 다음에는 전공 교육 이렇게 채우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쓰시냐?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자 왼쪽에는 직무기술서 펼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여러분들의 성적 증명서를 이제 성적 증명서나 아니면 교육 이수증을 쭉 펼치십시오. 그래서 매칭을 시키시는 겁니다. 직무기술서 상에 지식이 이제 우리가 교과 과정을 통해 배운 거잖아요. 지식하고 그 다음에 내가 배운 뭐 교과 과정이나 직업훈련이나 요 과목하고 매칭을 시키십시오. 그렇게 쭉 매칭 시키신 다음에 그 중에서 관련성이 높거나 아니면은 자 관련이죠. 관련성이 높거나 아니면 이수 시간이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적으시면 돼요. 그리고 4년제 이제 학생 그 분들의 경우에는 보통 1, 2학년 때 배웠던 기초 과목보다는 3, 4학년 때 배웠던 게 전공이죠. 그래서 3, 4학년 때 배웠던 과목들을 위주로 해서 작성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사항도 가독성을 위해서 보고서 형태로 구조화된 양식으로 작성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럼 어떻게 쓰는지 봅시다.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제 입력란이죠, 맞죠? 자, 여기가 이제 우리가 백자 채워야 될 건데, 먼저 관련 업무, 이런 업무들에 도움이 됩니다. 요걸 배운 게. 그래서 요거 직무기술서에서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들에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 교육 내용, 내가 이 교육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배웠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직무 기술서에서 지식 키워드를 참고해서 적은 겁니다. 여기 오타 났네요. 원천징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었고 이게 자발적 교육이기 때문에 첫 번째로 넣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관련 교과 과목들을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갖다가 하면 되고요. 그래서 학점이 높은 거 맞죠? 학점이 높은 거 위주로 해서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역시나 관련 업무는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 내용으로는 이런 것들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대졸자시라면 학교 홈페이지에 가면은 과목을 교과 과정 있죠. 교과 과정을 찍으면은 이 그 교과 과정이 어떤 내용들을 교수하는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걸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교육사항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교육도 마찬가지죠. 기타 교육도 교육명 적고 그 다음에 관련 업무를 직무기술서에서 가지고 오고 주요 교육 내용 이 지식 부분, 직무기술서 지식 부분 참고해서 적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교육사항까지 알아봤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